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1일 3, 4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혼을 했거나 이혼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혼하시는 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신청을 받을 때 상당수가 이성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70%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관련된 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주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성운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없는 분들은 이성운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늦은 나이에 연하남을 만나서 결혼해서 딸아이 현재 13살 몇 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문제도 사기당하고 조금은 힘든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를 어찌해야 할까요? 남편과 별거는 2010년도부터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청했을 때가 병신년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6, 7년 정도 이제 떨어져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일단 우리가 이성을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배우자 궁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지를 봐야 되는데 이 일지가 배우자궁이거든요. 근데 충미충으로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충이나 원진살이 형성이 될 때 이럴 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에게 남자를 나타내는 십성이 뭐예요? 관성운이거든요.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운에 있어서 대단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충이 많죠. 이렇게 일주하고 월주하고 충미충, 을신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충이 많다는 것도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보시면은요, 그 여기에서 이제 해수하고 묘목하고 미토가 합이 돼서 해묘미 삼합이 되죠. 삼합이 되니까 재성운도 강해지는데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재성운이라는 것은 육친관계로 시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불리한 사주긴 한데,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에 경호대운의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신미대운이거든요. 신미대운이 63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앞으로의 이성운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앞으로의 운으로 봤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지금 남편하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좀 길지요. 20대 초반의 친구의 소개로 누구를 알게 돼서 동거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다. 그리고 헤어지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 20대 후반에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를 만나 동거하다 딸을 낳아서 잘 살았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헤어져서 38살 아들과 30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성운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어떻게 동거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여자분이 또 잘 알아보질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도 보시면은요, 이 배우자궁이 한쪽으로는 술미형살 그리고 한쪽으로는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운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병화가 여기 있는데 이 병화에 해당하는 사람이 첫 번째 남자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살서부터 27살까지 무술대운을 보면요, 지금 이 사주가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6개나 되니까 토금이 기신이란 말이에요. 비경겁제하고 인성운이 너무 많으니까 신강한 사주고, 그러면 인성운하고 비경겁제가 기신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살서부터 27살까지 어때요? 무술대운이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때 대운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이분은
28살 이후에 남자를 만나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28살 이후에. 그런데 20대 초반에 했다가 그 유부남을 만나게 돼서 결과가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들의 사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박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사주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분도 아는 언니인데 3년 전에 이혼당하고 혼자 수학과외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수학과외를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본인 명의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부동산 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2016년도 49살이었습니다. 그래, 이분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정민영, 개축월, 신묘일, 을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충이 너무 많아요. 충이. 여기 보시면은요, 이쪽으로 정계충, 이쪽으로 충미충, 이쪽으로 을신충, 충이 3개나 됩니다. 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충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안 좋아요. 다.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배우자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러니까 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인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좀 꼬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 사고도 좀 건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3개나 된다는 건 큰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자궁을 보면 일단 묘목이 여기에 있고요. 이게 배우자궁인데 옆에 있는 거하고 충이나 원진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계충으로 되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정계충으로 충을 당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년 전에 이혼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3년 전이면 46살이니까 46살 계산형까지 사셨으면은 오래 살았다고 봐야죠. 지금 이렇게 사주가 안 좋은데도 40대 중반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나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대운이 좀 암울한 게 뭐냐면, 이 사주는 일단 토기운이 너무 많죠. 토기운이 지금 목기운 2개, 화기운 하나, 토기운 3, 금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토기운이 너무 많은데 기미대운이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에 있어서도 그다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35세서부터 44세까지 정사대운은 위아래로 관살만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사주가 충이 너무 많은데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다지 그렇게 좋게 흐르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성격을 봤을 때 일단은 인성운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공부하는 쪽으로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1일 3사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